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관계 회복에 활용 점정을 찍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치부 이경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라는 점 그리고 또 북경과 더불어서 충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충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빈 자격의 방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계 보건 선언에 맞춰서 초청하는 중국 측이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공동 정상회담 또 기자회견,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충칭을 방문하는 건데 현직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충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했던 곳인데요. 보통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상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광복을 맞을 때까지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충칭입니다. 이런 좀 어떤 상징적인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찾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을 향한 한중 양국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충칭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이라고도 불리죠. 1대1로 사업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장소를 또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찾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관심, 또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관심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일 텐데 지난번에 베트남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게 지난 10월 31일에 있었던 이른바 사드 합의 그 선언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서서히 정상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달 그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두 정상이 만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입니다. 사실 그 지난 회담 때는 어떤 관계 복원 선언 이후에 다시 좀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다시 하는 만남 자체에 좀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무르익은 관계 회복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느냐 그 만남의 성과에 좀 더 강조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 복원을 넘어서는 어떤 좀 발전적인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회담이 워밍업이었고 이번 회담이 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FTA 2단계 협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적인 관계 교류 개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어떤 합의들이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드 갈등이 봉인이 됐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인데 계속해서 중국은 이제 관련 얘기를 언급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사드 관련 언급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그 지난 10월 그 합의 이후에 이 합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사드 갈등이 양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하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봉인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양국이.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개석상에서 이 사드 관련 언급을 해서 양국이 인식하는 어떤 이 합의에 대한 입장차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요. 지난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꺼내서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고 최근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지난달 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른바 사드 3불 합의 이행에 대한 어떤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인데 봉인을 하기로 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 사드를 이유로 양국이 다시 관계가 경색이 되거나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측이 계속해서 언급을 꺼내는 것은 국내 상황이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의식한 어떤 국내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게 양국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어쨌든 계속 언급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정상회담에서 또 언급이 된다면 좀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또 함께 이 북핵 문제가 역시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얼마 전에 ICBM 도발로 인해서 사실 뭐 중국의 역할, 중국의 협조를 우리 측에서는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원래는 이제 사드 봉합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류, 성과들이 나올 것인지 이게 가장 좀 화두였다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하면서 북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이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그 이후에 이제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의 선언이 한반도 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어떤 대화를 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 어떤 중국의 그 역할에 거는 기대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회담에서도 그런 점이 조금 강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대북 기조는 고강도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이끌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로 논의되고 있는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항상 유지를 해왔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과연 호응을 할지도 좀 관심이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네, 지금보다 뭐 중국이 조금 더 강한 북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중국에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 숭타오, 북한에 파견됐던 숭타오 특사가 김정은을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이 북중 관계에 어떤 좀 벌어진 틈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내 상황, 어떤 여론들,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 시 주석이 뭐 원유 공급 중단 이런 것에 호응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또 시 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이경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